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면은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든, 이제 그걸 다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제 오늘 불거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옆집 사건.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는 집은 2402호. 그런데 바로 옆집이 2402호인데요. 그 2402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이 의혹 사건, 이것도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경기주택공사가 임차를 해서 2년 임차입니다. 올 여름까지 쓰게 돼 있는 이 아파트. 크기가 61평, 그러니까 꽤 넓은 아파트다. 꽤가 아니라 아주 넓은 아파트죠. 일반 서민 입장에서 본다면은 61평, 궁궐처럼 넓은 아파트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합숙소라고 그랬는데요. 경기주택공사 이제 직원들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기 곤란한 직원들에게 합숙소로 제공되는 것이다. 합숙소 이러면은 말 자체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합숙소는 대개 선수들 훈련 기간 동안에 묵는 어떤 전초기지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그 숨겨진 선거 캠프, 비선 선거 캠프, 그림자 조직,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아지트라는 말을 또 야당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정리를 한다면 이곳이 이재명의 비밀 선거 캠프 아니었느냐 의혹 제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임차를 한 9억 5천만 원을 주고 임차를 한 임차인 이헌욱 변호사, 이 사람이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그다음 세 번째, 이 집 주인, 임대인, 그 임대인 이제 김모 씨인데요. 그 옆집 주인, 이 사람은 분당에서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갑자기 성남시에 있는 성남아트센터 부장으로 특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보다 4년 전인 2007년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 유학까지 갔다 온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 순회동 그 K아파트 2401호에 살고 있는데, 그 옆집인 2402호는 이 보통 사이가 아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다. 뭔가 끈끈한 유대가 있는 그런 이웃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이 갑자기 집을 비우고 전세를 내놓습니다. 갑자기.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간다면서. 그 사이에 경기주택공사가 이 집을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이현욱 경기주택공사 사장을 포함한 직원 4명, 외부에는 4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4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요점은 뭐냐? 그 2401호 김혜경 씨, 이재명 이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 여기에 그동안 소고기, 초밥, 닭백숙, 무슨 쌀국수 이렇게 대량으로 음식이 구매가 돼서 거기에 배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참 미스터리다. 그 음식 심부름을 했던 5급 공무원 배모 씨조차도 기생충을 키우는 게 아니냐. 기생충을. 이렇게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 미스테리가 2401호에서 먹는 것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 음식들은
2402호로 가는 거겠구나 하는 순간 고개를 흔들던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다시 요점 정리를 하면은 매우 큰 이제 요점 정리가 되겠는데, 첫 번째, 이게 그림자 선거 캠프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본격적인 그 유일 대선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치밀한 준비를 해왔던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 하나. 두 번째, 그 경기주택공사 사장 이현욱 변호사, 이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기본주택, 그 개념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의 측근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의 2402호의 주인 김모 씨, 이 사람도 이재명 후보하고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그 일가족을 같이 동행해서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면 그럼 대단한 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401호 김혜경 씨가 그 법인카드로 업무 추진비로 엄청나게 사들인 음식물의 사용처가 2402호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주택공사 사장이 이 아파트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순회동의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 은밀하게 대선 준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초밥을 한 번에 10인분을 사드리고 샌드위치를 한 번에 30인분을 사드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은 연결고리가 탁탁 맞아떨어진다 이런 거죠. 이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계속 해명, 반박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지요. 경기주택공사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 합숙소가 100개가 넘는 것, 그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순회동에 있는, 수원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분당 순회동 K아파트 2402호, 그것도 이재명 후보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인 집주인이 갑자기 그 집을 비우고 전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그런 것들이 수상쩍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이현욱 전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옆집이 경기도 지사님인 이재명 집인 줄 몰랐다. 이번에 처음 알았다. 정말 지나가던 누가 뒤돌아보고 웃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경기도 일원에 아파트를 짓는 게 중요 임무인 경기도 주택공사 사장이 자기에게는 거의 그 인면권자나 다름없는 그 경기도 지사의 현주소를 모르고 있었다고요? 바로 옆집이 경기도 지사 집이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더더군다나 이현욱 경기주택공사 사장이 사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그 경기주택공사 직원들이 익명으로 커뮤니티를 하는 그 블라인드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현욱 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현욱은 별명이 리틀 이재명이었다.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자신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돌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현욱이라는 사람은
성남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기도 했어요. 민주당 후보로. 이런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옆집을 경기주택공사 사장일 때 직원 숙소로 그곳을 임차했다는 것.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집주인, 그리고 옆집을 담보로 대출을 4번이나 받았다는 그 옆집의 주인은 이 대출받은 사람의 아버지로 보이는 그분이 이제 집주인으로 돼 있는데, 김모 씨 가족들. 아니, 인력 제공업, 새벽에 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용직들 이렇게 공급하고는 인력 공급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던 사람이 어떻게 성남문화재단 부장으로 갑자기 특채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좀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가령 문화와 관련된 어떤 일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 이제 성남 아트센터로 특채가 됐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인력 공급, 일용직 노무자들을 모집을 했다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는 그런 업을 했던 사람이 아트센터 부장으로 특채가 돼요. 그 성남 아트센터, 성남문화재단 이사장은 이재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이 그 성남문화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특채를 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것도 우연입니까? 그것도 우연입니까? 지금 우연이 몇 번째 겹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쌀국수 사 먹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셋값이 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에 육박하는 경기도 세금으로 개인용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세금 횡령 범죄가 됩니다. 세금 횡령 범죄. 이 이재명 캠프나 민주당 쪽에서는요, 원래 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제기가 됐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랬었느냐? 가짜뉴스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 앞 현관에 음식 배달한 그 빼박 증거물인 사진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야 사실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재명 후보 쪽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일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무뎌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뢰 이재명 쪽은 그래. 거기는 매일같이 거짓말을 여러 차례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우연히 겹치고 또 우연히 겹치고 우연히 겹치고 우연히 2번 이상 겹치면 그것을 우리는 필연이라고 부릅니다. 필연.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필연적인 일들이 2402호에서는 계속되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그 세금 횡령 범죄로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만약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이건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당선 무효. 그림자 선거 캠프를 이 경기도 세금을 횡령해서
운영하는 그런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일이 미국에서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